날씨가 더워지면서 싱싱한 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관광객과 도민들이 구입한 수산물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또 맛이 이상하다는 민원 신고가 잇따르면서 식중독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갖 해산물이 가득 차려진 저녁 밥상. 지난달 제주 여행을 왔던 김모 씨는 재래시장에서 사온 수산물을 먹다 깜짝 놀랐습니다. 딱새우에서 심한 악취가 났기 때문입니다. 상을 좀 차려서 딱새우를 딱 먹었을 때 거기서 난다는 걸 알고 바로 뛰어가서 싱크대에서 같이 먹으려고 좀 뱉었던 상황입니다. 김 씨처럼 제주에서 구입한 수산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다며 신고한 민원은 올 들어 22건. 식중독 예방에 비상이 걸리면서 위생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갈치회 포장이 한창인 횟집. 상인들은 더운 날씨에 회가 상하진 않을까 온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속에는 아이스팩이 다 들어갔고 무채도 그때그때 갈아서 다 해놓으니까 아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또 포장할 때도 또 아이스팩이 또 들어가고요. 수산물이 상해서 발생하는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려면 판매자는 횟감용 칼과 도마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수족관의 물 온도를 20도가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1시간 이내로 장을 보고 최대한 빨리 5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시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원인 26가지까지 검사하고 만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영업업소에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며 그 비영업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서에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157명, 지난해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이달 말까지 수산물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탐나대 부지를 우주 관련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대안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업 부지에 솔림난과 황조롱이,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4가지 종류의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농업 통합 플랫폼 제주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도내 농업인들도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감귤밭 지도입니다. 한 곳을 클릭하자 필지별 면적과 감귤나무 수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당근밭 사진을 확대하자 인공지능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부분을 분석해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감귤밭에 설치된 포집기에 잡힌 해충 사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해충의 종류와 개체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작물 재배 현황과 병해충 정보 등 34종의 농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 통합 플랫폼 제주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순식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까지 총망라하는 34종의 데이터 허브, 이런 농업 데이터 허브가 생겼다는 게 일단 최초의 일인 것 같고요. 이번 플랫폼에는 감귤나무의 식재 밀도와 수령 등의 자료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지난 20년 동안 전국 9개 도매시장의 감귤 가격 자료를 분석해 가격을 예측하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하는 등 수급 관리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또 작물 재배 현황과 농가 고령화 현황을 비롯해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의 재해 현황 데이터를 시각화해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됩니다. 농업인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성인식 기술로 영농일지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주변 농가와 경영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의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예측 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좀 시의적절한 어떤 뭔가 정보를 좀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좀 이제 생각도 되고.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주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한편 오는 2029년까지 인공지능을 확대 도입하고 고정맥 관측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여름철새 두견이의 이동 경로가 세계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제주에서 두견이 2마리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 조사한 결과 8월과 9월 제주를 출발해 중국과 인도, 스리랑카를 거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겨울을 난 뒤 올 6월 제주로 돌아왔고 이동 거리는 27,340km라고 밝혔습니다. 두견이는 몸 길이 30cm의 여름 철새로 다른 새의 둥지에서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탕란을 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고향사랑 기부금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경기도 의왕시에서 65,622번째 기부로 제주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 누적 금액에서 7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난 2023년 시작됐는데 올 들어 제주에서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15억 8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겠는데요. 당분간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 지역에는 2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확대 발효 중인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체감온도도 덩달아 오르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지 21도, 동부 지역은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산지 지역 23도, 동부 지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는 곳이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계속해서 열대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물놀이객이 늘면서 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수색 1시간 만에 물에 빠진 30대 남성을 구조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반쯤에도 제주시 구자읍 세와리 해안에서도 물에 빠진 40대 남성 1명이 구조돼 닥터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남편과 일당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나자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의 지시를 받고 피해 여성을 2시간가량 차에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좌초돼 승선원 8명이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귀포시 송악산 인근 해상에서 20톤급 어선 한 척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